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하이브입니다. 하이브는 재작년 말 10만원 저점에서 작년 중반까지 주가가 3배가 뛰었습니다. 이제 30만원 초반까지 올랐었고요. 이후에는 이제 다시 한번 좀 큰 조정을 겪었고, 최근에는 박스권 구간 안에서의 좀 지지부진한 횡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의 흐름 보시게 되면은 미니진 관련해서 좀 악재가 쏟아지면서 이제 최근에 하락세를 좀 견인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쨌든 어제 큰 하락 그리고 오늘도 추가 하락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앞으로 다시 한번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미니진 관련 이제 악재가 얼마나 좀 주가에 크게 작용을 할지, 이 시장에서 어떤 변화를 또 일으킬지, 이런 이슈 관련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과거에 물려 계신 분들도 일부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려 계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평단 관리하면서 탈출 혹은 익절까지 노려볼 수 있을지 자세한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주가가 조금 다시 떨어진 만큼 저가 매수의 기회로 우리가 신규 진입까지 고려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상황 보시겠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팔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자, 다만 최근에는 스탠스가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매도세에서 이제 매수세로 전환을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이제 흐름을 거의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매수세가 강했지만 이제는 최근에는 이제 매도를 크게 좀 해주면서 스탠스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락세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좀 주로 이끌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관련해서 6월까지 금지가 됐기 때문에 분석은 생략하도록 하겠고, 바로 이어서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 매출부터 보시겠습니다. 5,800, 7,900, 1조 2천, 1조 7천, 2조 1천, 올해는 2조 4천까지 올라오면서 매년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상승하는 흐름 좋아 보이고요. 자, 이어서 영업이익 보시게 되면 980, 1,400, 1,900, 2,300, 2,900, 올해는 3,200까지 마찬가지로 한 번도 눌린 적 없이 매년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자, 당기순이익 보시게 되면 720, 870, 1,400, 480, 재작년에 한 번 눌렸고요. 이후에는 큰 상승 1,800, 그리고 올해는 더 크게 올라가면서 2,700까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 관련해서 전혀 걱정은 없어 보여요. 매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자, 분기별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자, 영업이익을 좀 비교해 볼게요. 4분기부터 보시게 되면 500대에서 890 큰 상승 보여줬고요. 다만 1분기가 좀 눌리네요. 500대에서 190대까지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2분기부터는 다시 걱정이 없습니다. 자, 2분기 800대에서 900대 소폭의 상승, 3분기는 700대에서 800대까지 마찬가지로 소폭의 상승 보여주고 있어서 전년 대비해서는 1분기만 좀 눌리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고, 이어서 부채 비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 60, 60, 70, 60 거의 전반적으로 60에서 70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는 없고 100 언더에서 좋은 이제 수치 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채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ROE 보도록 하겠습니다. 56 과거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죠. 12 그리고 6까지 눌리면서 자 1까지 눌렸네요. 1까지 내려왔고 재작년에 이제 저점 다지고 다시 6, 9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성이 작년부터 이제 개선이 되면서 올해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 올해 수익성 양호합니다. 다만 두 자릿수 진입은 내년부터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자, 이어서 이제 EPS도 보시게 되면 2,000대에서 3,000 그리고 마찬가지로 순이익과 같은 흐름이죠. 1,200까지 눌렸고 4,000, 6,000 올라오는 흐름 좋아 보이고요. 자, 이어서 배당. 자, 작년부터 배당을 시작을 했죠. 700 그리고 올해는 1,160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연간 배당 수익률 약 0.55%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은 좀 많이 소소하다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PER 31.7배, PBR은 2.77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은 약간의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자체는 이제 기업 가치 대비, 실적 대비해서 좀 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이 미니진 이슈 관련해서만 좀 말씀드릴게요. 딴 이슈는 크게 없기 때문에 최근에. 자,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일 오늘이죠. 업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어도어의 이 내부 자료에서 경영권 분리 시도 방안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문서를 좀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요, 이제 5번의 목표라는 제목 아래 하이브 안에서 우리를 못 건드리게 하고 궁극적으로 빠져나간다라는 이 문구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못 건드리고라는 이 문구에서 이 어도어가 하이브를 압박할 내부 자료를 좀 확보한다는 뜻으로 보여지고 있고, 궁극적으로 빠져나간다에서는 경영권
독립을 이루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게 되면요, 어도어는 하이브가 80% 그리고 민 대표가 1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어도어의 미니진 대표와 임원 A씨 등이 하이브의 지분 일부를 우호적인 투자자에게 매각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과반 이 지분을 확보를 해서 어도어의 경영권을 손에 넣으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이브는 결국에 경영진들에게 대해서 이 감사권을 발동을 했습니다. 이제 다만 하이브와 어도어 모두 뉴진스 IP 지식재산권이죠. 이 훼손을 원치 않기 때문에 5월에서 6월 발매 예정인 음반 활동이 영향을 좀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뉴진스는 여전히 하이브 소속이고요. 하이브가 이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한 이상 뉴진스는 계속해서 하이브의 IP에 해당이 됩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되고요. 만일 하반기에 이 뉴진스의 활동이 또 중단이 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한 개의 앨범, 하반기 정규죠, 한 개의 앨범 발매 차질에 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만일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올해의 실적에 대한 영향은 10% 미만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애초에 하이브의 네임밸류 없이는 뉴진스가 사실상 데뷔 초에 그만큼의 파급력을 나타낼 수 있었을까 하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라는 네임밸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또 가치가 창출이 됐다고 보여지고 있고, 지난해 기준 하이브 전사 대비 어도어 매출 비중은 5%에 불과합니다. 이런 점에서 주가 하락이 지금 좀 과도한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시장에서 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하이브의 전반적인 레이블이 효율적인 컨텐츠 제작 및 신인 개발 역량을 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단일 레이블에 대한 의존도가 그렇게 높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좀 하락이 지나치다고 보여지고 있는 거고, 이번 어도어 관련 갈등이 또 빠르고 이 원만하게 해소되는 것은 물론 베스트겠죠. 하지만 만일 그렇게 상황이 진행이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이브의 이 중장기 성장 동력이 훼손되는 것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렇게 물론 악재는 맞지만 우리가 그만큼 좀 과도하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지배적입니다, 시장에서. 자, 최근의 이슈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미니진 관련으로 이슈는 정리하겠고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은 계속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된 이후에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격만 봤을 때는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조금 더 관망하시다가 이제 주가의 하락이 이제 멈췄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진입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그래도 말씀드리겠고요. 이어서 이제 보유자분들 어떤 식으로 대응하셔야 되냐,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목표가는 30만원 보고 있습니다. 30만원. 자, 이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전고점 부근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20만원대에서 이제 30만원까지 일단은 상단은 많이 열려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30만원까지는 좀 꾸준하게 보유해 가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자, 일단은 주봉상으로 한번 볼까요? 이제 고점이 지금 40만원대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제가 목표 주가 30만원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자, 여러분들이 물타서 30만원 밑으로는 뺄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물렸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여러분들 30만원 밑으로 여러분들 가능하신 구간까지 좀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단이 30만원 근처다 하시면은 조금 더 많이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평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가능하신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30만원 밑으로 평단 맞춰주시고 꾸준하게 보유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니진 이번 악재 빼고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기업의 실적도 나쁘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우려가 과도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더 이제 미니진 관련해서는 얘기가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다가 우리가 좀 더 대응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 우리가 걱정할 건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한 25만원 있죠? 한 25만원 밑에 계신 분들은 굳이 물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25만원 정도 밑에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만 하셔라. 어차피 평단 관리 안 된다, 비중만 커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타기 하지 마시고 나머지 분들은 물타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략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도 그럼 고생들 많으셨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